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만큼 내일 FOMC 이후 나올 발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 월가 전망들을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간밤 증시 흐름 보면은 좀 아쉽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파장이 좀 큰 모습이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선 장 초반에 반등을 시도했던 이 뉴욕 3대 증시가요. 지표가 발표된 이 10시부터 분위기가 급변을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구인 이직 관련 졸트 보고서를 보면 9월의 채용 공고가 이 1,072만 건으로요. 전월보다 44만 건이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예상치였던 985만 건보다도 훨씬 높은 그러네요. 수준이었습니다. 이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력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 고용 지표 때문에 연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표다 보니 연준이 피벗에 대해서 다시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온 겁니다. 이 통화 정책을 전환하기보다는 기존의 긴축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인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11월 FOMC 결과보다 사실 그 이후에 나올 발언에서 통화정책 전환을 시사하냐 마냐 이 부분이 좀 큰 관건이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또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간밤에 제조업 지수도 또 같이 발표가 됐는데 분위기가 비슷했죠. 네,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역시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았습니다. 네. 50.2로 나타났고요. 시장 전망치였던 50보다는 좀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긴축이 과거랑 비춰봤을 때 전혀 약하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강력한 긴축인데 시장에서는 이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로저 퍼거슨 전 연준 부회장이요. 이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지금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션 상황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물가 또 고용 보고서가 중요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줄었고요.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 결국 투심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네, 일단 내일 나올 발언들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 알겠지만 시장에서는 다시 투심이 얼어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11월에 75bp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86.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제 관건은 12월입니다. 12월의 전망은요. 25bp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이 5.9%였고요. 예. 50bp 인상을 점친 전문가가 46.2%, 75bp가 47.9%였습니다. 비율은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가장 많기는 75bp지만 예. 여전히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못지않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 JP 모간에서는요. 연준이 매파적인 성향에서 돌아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시장에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물론 속도가 느려질지언정 더 긴 긴축이 이어져서 2023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일찍 끝낼 것이다. 이런 관측은 실수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연준 성향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시각인데 그래도 사실 12월에 50bp 전망했던 비율이 75bp랑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미국의 채권 운용사인 핌코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언제까지고 연준이 75bp를 인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요. 이번 발표에서 파월의 속도 조절을 논의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연준이 내년 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 금리 5%는 달성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제는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현재 12월에 50bp 인상을 전망하는 기관을 정리해 보니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 에버코어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75bp를 전망하고 있는 기관이 UBS,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체방크, 노무라 증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쟁쟁한 기관들도 전망이 엇갈리다 보니까 사실상 확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사실 10월 이렇게 상황을 보면 다우가 46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랠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약세장을 거치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월가에서는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줄어든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랠리가 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분 좋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 전문가의 멘트 들어보시죠.
Our outlook here at Gradient Investments is for a strong Q4 and solid setup into 2023. So it really didn't surprise us that we had a good market. Certainly, it was better than we were expecting, which is a good thing. But I think overall we're still set up for a good finish to the 2022 year, and set up well for 2023. 네, 뭐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는 양호한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보이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래도 경기 상황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2월 FMC까지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지표들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일단 당장 내일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발언들이 나오더라도 11월에 나오는 이 지표들이 이 발언을 뒷받침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11월에 나오는 지표들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12월 FOMC가 12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됩니다. 그 사이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요. 두 번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우선 이번 주 금요일인 4일에는 10월 고용보고서가 나오고요. 다음 주에는 10월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잠정치,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연준의 정책 결정의 좌표가 될 이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나올지 또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